그 다음에 이제 그 혈액 부분에, 혈액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비오트리를 또 빠지고, 얘기를 할 수 없죠. 일단, 이 장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염증들이 결국에는 혈관을 타고, 혈액을 타고 이제 돌아다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 혈액은, 영양을 세포에 공급하는 수단이기도 하면서, 노폐물을 수거해가는, 이 청소부 역할도 이 혈액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소도 전달해주고, 이산화탄소도 수거해주고, 노폐물도 수거해주고, 영양도 공급해주고,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이 닿지 않는 세포는 몇 분 안에 괴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에 막 쫄리거나 이러면 금방 뭔가 해소를 안 시켜주면 어, 피부가 괴사돼서 이제 잘못하면 잘라내야 될 수도 있듯이 굉장히 조금만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돼도 문제가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혈액순환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 이제 뭐 30대 이제 중반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은 내가 뭔가 좀 지병이 있어서 먹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이제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쁜 게 하나도 없고 일단 말씀드렸듯이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물질들이 뭐 많이 알려진 게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바로 오메가3죠. 근데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산패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패가 너무 잘 돼. 그냥 가만히 내도 산패가 되고 어쨌든 이거를 제품화하려고 막 가공을 하지 않습니까? 가공을 하면 그 가공 과정에서 산소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산패가 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패가 된 기름은 발암 물질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수용성 물질이 약간 산패되는 거는 기능이 약간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기름이 산패가 되는 거는 기름이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발암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성 물질이 산패되는 거하고 지용성 물질이 산패되는 거하고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메가3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해보면 진짜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1위, 2위, 3위, 판매 1위, 2위, 3위 제품들도 다 산패가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어, 이게 지금 왼쪽에 보면 초기 산패, 중간이 이제 후기 산패고, 제일 마지막 값이, 종합적인 산패도를 측정한 건데, 어, 다 산패가 되어 있습니다. 산패가 안 된 제품은 없다. 라는 것이고, 최근 들어서 뭐, 미국 심장협회라든지 심장학회가, 어, 미안한 얘기지만 몇십 년 동안 저 심혈관 질환에 도움된다고 우리도 떠들었긴 한데 번복할게 미안하다 이렇게 손 들었어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 도움되는 제품은 일단 우리 수용화된 홍국. 홍국이 왜 수용화를 시켜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국에 있는 모나콜린 K가 흡수가 안 돼요, 잘. 그래서 이제 윈트 기술을 이용해서 수용화된 홍국을 한 거고. 자, 모나콜린 K가 로바스타틴이라는 고지혈증 약물하고 똑같은 성분인 거 아시죠? 근데 로바스타틴은 어떻습니까? 많이 먹으면 흔하게, 이제 드물게가 있고 흔하게가 있잖아요.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이 뭐 있습니까? 근육통. 원인이 없어. 내가 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알이 배기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아우 비가 오려나 하면서 막 쑤시고 아프고 그게 고지혈증 약물 가장 흔한 부작용. 근데 우리 비오트를 뭐 그런 게 없어요. 성분이 똑같은데 효능 효과도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효능 효과가 약간 낮으면서 부작용이 없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로바스타틴하고 효능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근데 부작용은 로바스타틴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겠냐 이 말이죠. 당연히 이런 홍국을 먹어야 되는데 홍국에 있는 핵심 기능을 하는 성분이 흡수가 안 되니 우리 수용화된 홍국을 드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단순히 그냥 피만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죠. 혈액을 정화하는 거는 비오트리한테 맡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정화하는 것들 중에 정화를 못하는 게 있어요. 호모시스테인이라 그래가지고 단백질이 대사되는
중간에 생기는 A에서 B로 가는데 그 A 다시 그러니까 A가 B로 되기 전 중간에 물질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혈관을 굉장히 경화시킵니다. 딱딱하게 합니다. 음. 근데 그거를 이제 호모시스테인을 줄여줄 수 있는 성분이 우리 멀티비타민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거든요. 비타민 B군 이것들을 이제 섭취해 주시면 호모시스테인이 정상화되는데 좀 도움을 된다 해서 멀티비타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 혈관을 튼튼하게 혈관이 막 이렇게 터지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혈관이 탄력 있고 튼튼한 거를 유지하기 위한 약으로 쓰이는 게 비타민 C입니다. 실제로 아직도 약입니다. 약이면서 식품입니다. 비타민 C는 혈관을 탄력 있고 튼튼하게 해주는 용도로 비타민 C를 자주 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 커큐민 자체도 어쨌든 이 혈관을 좀 보호하는. 그러니까 오리진은 근육이 될 수는 없어요. 뼈가 될 수는 없어. 근데 그 근육과 뼈, 세포, 호르몬, 신경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거는 최고예요, 최고.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경비, 이제 우리 뭐 세콤 뭐 이런 거,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질문을 하시는 내용 중에, 그러면 언제 먹는 게 좋느냐? 그럼 제가 대묻습니다. 경비를, 세콤을 하루 24시간 중에 몇 시에 켜시는 게 좋으세요? 그게 답이 몇 시에 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24시간 켜야 되는 거죠. 그럼 24시간이 켜질 수 있게끔 섭취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오리진이 보통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가니까, 적어도, 그 정도 간격으로 드시면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더 자주 먹으면 더 좋죠. 그다음에 당뇨 이제 우리 당뇨 인구가 그 당뇨병인 사람은 한 500만,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1,500만. 우리 5,500만 인구 중에 그러니까 3분의 1이 당뇨에 이슈가 있다는 이제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고혈압도 마찬가지로 당뇨가 있으면 당연히 혈압이 높아질 수, 혈액이 끈끈해지니까 맑고 찰랑찰랑거릴 때하고 끈적할 때하고 혈압이 어느 게 높겠습니까? 당연히 어, 혈액이 끈적해지면 고혈압이 또 따라올 수 있는 것이고, 자, 근데 당뇨가 있으면 신장도 안 좋아지게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필터가 우리가 이제 채로 걸을 때 뭔가 맑은 물은 금방 쫙 내려오잖아요. 근데 끈적한 물은 어떻습니까? 천천히 내려오죠. 그만큼 이 신장이라는 필터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당뇨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당뇨 때문에 고혈압도 생기고 신장도 망가지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 환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 특히 아시아인들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 크기가 작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슐린도 덜 만들어낸다. 그래서 미국 친구하고 같이 햄버거, 피자 먹고 이러면 미국 친구는 당뇨 안 걸려도 우리 아시아인들은 당뇨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예. 왜냐하면 능력 자체가 우리가 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양한 당뇨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자, 당뇨에 가면 원인이 뭔데? 결론적으로 염증입니다. 왜 염증이냐? 인슐린이 저항성이 생긴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저항성이 뭐야? 뭐가 저항이 된다는 거야? 맞아요. 뭐가 저항이 되는데? 세포에 인슐린이 결합하는, 세포 표면에 인슐린이 결합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 수용체에 인슐린이 결합을 해야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래 열려요. 근데 염증 때문에 이 인슐린이 결합하는 부분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모양이 변했어요. 인슐린이 결합하는 부분의 모양을 변하게 해. 뭐가? 염증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항이 생겨.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슐린이. 이게 결합이 돼야 세포 안으로 당이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데, 그게 이 결합이 안 되는 게 힘들게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인슐린 저항이 생겼다. 저항성이 생겼다. 라고 표현합니다. 결론적으로 당뇨는 염증 때문에 생깁니다.
그럼 당뇨가 좋아지려면 염증에 좋은 걸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염증에 뭐가 좋은데? 커큐민. 근데 커큐민은 흡수가 안 돼. 흡수 잘 되는 우리 수용성 오리진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혈당 강화 약품들이 많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건드는 게 있는데 또 하나 제가 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GLP-1입니다. GLP-1 많이 들어보셨죠? 뭐죠? 위고비의 성분입니다. 위고비 성분. 근데 이거는 식이섬유에 의해서도 우리 몸에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증가되려면 식이섬유를 좀 충분히 잘 드시면 돼요. 예. 그럼 식이섬유에 의해서 이 GLP-1이 많이 생깁니다. 이 GLP-1은 위고비를 들어보셔서 잘 알겠지만은 이제 포만감을 계속 생기게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포만감이 계속 있다 보면 당연히 음식을 좀 적게 먹게 되는 원리죠.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가 되는 메커니즘인데 위고비를 안 맞으면 도로 이제 배가 다시 많이 고파지기 때문에 요요가 오는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식욕이 없다가 생기니까 폭식을 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이 GLP-1은 그런 포만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지만 굉장히 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식이섬유나 이런 단쇄지방산을 섭취하게 되면 GLP-1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GLP-1이 췌장한테 명령을 해요. 야, 췌장아, 인슐린 분비해라. 그러면 인슐린을 분비해. 그럼 분비된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이 내려가요. 당뇨가 개선이 되는 이런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그래서 GLP-1이 굉장히 또 좋고, 그 다음에 뼈도 생성을 촉진을 시켜요, 이게. 뼈 생성.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식이섬유 먹으면 야, 뼈에 좋대. 아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식이섬유 장에 좋은 거지. 뭐 흡착이나 해서 중금속이나 흡착 배출하고 뭐 나도 공부해봐서 아는데 유산균 먹이잖아 식이섬유는 무슨 근데 뼈하고 무슨 자 그거는 이제 잘 모르시는 거죠. 이제 GLP-1이 이 뼈 생산을 또 촉진하는 호르몬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GLP-1이 우리 몸에 많이 생기면 여러모로 좋아요. 여러모로.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을 보호하는 기능도 합니다.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도 우리 GLP-1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먹으면 이런 단쇄지방산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 단쇄지방산이 GLP-1을 많이 생기게 하고 그 GLP-1이 물론 다이어트, 포만감을 통해서 다이어트 효과도 있지만 뼈 생성 촉진, 신장도 보호하는 역할. 자, 그래서 유산균 식이섬유가 신장 건강에도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뼈 건강에 이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큐민도 DPP4라는 효소, 얘가 활성화되면 좀 당뇨가 이제 잘 생기는데 요거를 좀 억제하는 역할을 또 커큐민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유산균 식이섬유가 GLP-1 생성, 커큐민이 또 혈당 강화제로서의 역할 이렇게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그래서 코로솔 큐민, 코로솔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안 드렸네. 코로솔산 자체는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인슐린이 세포에 결합을 하면 당이 세포로 들어가는 길이 문이 열린댔잖아요. 평소에 닫혀 있다가 이 문을 활짝 열어 제치는 역할을 또 코로솔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혈관에 있는 당을 갖다가 빨리빨리 세포로 넣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코로솔산이거든요. 그 코로솔산이 들어있는 성분이 바로 이제 코로솔큐민이고 우리 저기 뭐야 노화 연구의 가장 선두주자가 누굽니까? 그 하버드 의대 교수죠, 현직. 저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 그분이 당뇨약을 드세요. 당뇨약. 여러 가지를 먹죠. 레스베라트롤, NMM, 그다음에 또 뭐 이것저것 있는데 항산화 물질 뭐 이런 거 있는데 또 약으로서 메트포르민이라는 당뇨약을 드세요. 당뇨가 있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당뇨약이 하는 역할이 저속 노화에 도움되기 때문에. 근데 그 메커니즘이 우리 코로sun 큐민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드셔야 되겠지만 저속 노화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코로솔산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